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새로운 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촉 가이드를 맡게 된 MC 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사와 개그를 같이 하는 시계맨? 네, 시그맨입니다. 시그맨. 시계맨은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요? 게시맨은 어때요? 게시 뭐 시작한다는 의미니까 나쁘지 않네요. 예. 하여튼 강성범 씨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최국 씨? 네. 최국 씨도 그렇네요. 예. 네. 그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네. 요즘에 그래도 장원 씨가 핫한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강성범 씨도 그렇고 최국 씨도 그렇고 개그맨 시절부터 좀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운신의 폭이 좀 좁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원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발언의 수위나 폭이 넓어질 수 있죠. 오히려 그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했던 실언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귀를 의심하면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윤 전 총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명을 청약 통장을 할 일이 잘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상당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발 사주 의혹 있잖아요. 네. 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네. 그 일반 국민들은 잘 체감을 못해요. 네, 그렇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네. 고발을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 그게 내 개인 신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대장동 개발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해먹었다.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네. 이 청약 총장은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내일 같죠. 예.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 누구나 다 들은 거잖아요. 네. 집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청약 통장에 점수를 한껏 올려도 대부분 다 떨어지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녀가 없고 이래서 점수를 많이 못 얻죠. 예. 그러니까 다들 한번 어떻게 당첨되보려 하다 다 떨어지고 안 되는데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네. 그럼 청약 통장 개념조차 안 잡힌 것이고 예.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해명하면서 청약 통장이 만들 일이 없었다. 그럼 네. 계속 금수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리스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1차 TV 토론 때는 그나마 별 탈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게 발목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다. 정책적으로나.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반 국민들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건 네.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 그런데 캠프에서 토론을 아무리 시뮬레이션하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들어올지는 상상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후보가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몽준 후보가 과거에 70원 발언 네. 버스비 얼마 하냐니까 7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 정책 만들고 가는데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정서적인 문제를 파고들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상당한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네. 이 국민 정서법을 좀 크게 거스릴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이야기하신 그렇죠. 건데요. 예. 예. 이 유승민 후보가 질문을 할 때 제대 군인 관련해서 청약 점수 가산점 질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이 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의 정책이 이 청약 관련 정책이었는데 정책 이해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만일 유승민 후보가 이거를 말꼬리 잡고 계속 물고 늘어졌으면 네.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아마 이게 포인트라고 본인도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네. 국민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였다. 네. 자, 이것 말고도 윤 전 총장 이 공약 카피를 했다라는 상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이 대응이 또 좀 놀라웠습니다. 자기 공약도 카피하라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이 많은 분들을 좀 놀라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내 공약 뺏기지 않았냐. 그거는 조금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거, 공약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새로운 것, 네. 완전히 획기적인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비슷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네. 안보든 경제든 주택이든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공약들을 누가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뭐 남의 공약 뺏겼다고 뭐 그게 아니 그러면은 A라는 후보가 이렇게 공약했으니까 아무리 좋은 공약이어도 뺏기면 안 되니까 저 공약은 빼야겠다 내 공약집에서 그게 그럼 맞는 겁니까? 그렇군요.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너무 똑같았다. 너무 똑같이 대놓고 베낀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펼치긴 했습니다. 근데 공약도 후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후보가 직접 공약을 만듭니까? 캠프에서 만드는 거지. 캠프에서 만들어서 후보한테 이야기하면 후보하고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해서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공약을 네네. 뺏겼다 안 뺏겼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조금 어이없는 일이라고 봐요. 네. 이건 굉장히 부차적인 거다. 근데 어쨌든 이 청약 관련해서 이 실언이 이 공약과 카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상대 후보들은 또 효과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뭐 외교 안보 문제도 나왔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청약 통장 때문에 다 묻힌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총장 이 아들 문제로 사의를 표한 이 장제원 의원을 붙잡았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장용준 씨가 이 힙합 가수 노엘 씨인데 그가 뭐 여러 차례 사고도 있었지만 이번엔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까지 된 상황이라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현일훈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윤 전 총장의 평소 인사 스타일이다, 소신이다라고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과연 잘한 걸까요? 아니 이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장제원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일해라. 이건 그 윤석열 캠프가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쪽 책임인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면 또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문제가 되는 건 방금 MC 장원 씨가 이야기한 언론이에요. 네. 언론이 이거를 포장해 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윤석열의 뭐 큰 뜻 혹은 의리 뭐 이런 걸로 포장해 줬다고. 이게 포장할 일입니까? 네.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럼요. 있는데 이걸 의리로 표현하는 언론에 많이들 좀 반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지금 네. 뭐 대장동 의혹건으로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 중앙 언론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와 똑같은 일을 했으면 우리 언론이 포장해 줬을까요? 의리라 이러면서 아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좀 편파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건 중앙일보에서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 이야기도 함께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4.15 부정선거론에 호응하고 나선 이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 꺼낼수록 이건 마이너스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당내 경선용으로 꺼냈던 카드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당내 경선용이죠. 근데 당내 경선용인데 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잖아요. 네. 어제 TV 토론에서도 하태경 의원도 지적했고 유승민 의원도 지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국민의힘 전체가 힘들어져요. 네. 특히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혼자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하게 냅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당내 경선에 나왔고 어쨌든 태극기 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표를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소탐대실 되는 겁니다. 작은 표 잡으려다 더 큰 표를 놓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끊어내는 게 맞아요. 그럴 일 없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이걸 음모론으로 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건데 네네.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가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에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과 10여 차례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라고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수사를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뭐 윤 전 총장 지지율을 뭐 크게 흔들고 있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뭐 대장동 의혹으로 고발사주 의혹이 다 덮였다. 네. 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다 덮였다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 뭐 카톡을 수십 차례 했다. 이것은 뭐 지난번에 검언유착 관계된 일이 있었을 때도 한동훈 네. 검사하고 윤석열 총장 그 부인인 김건희 씨 세 명이서 수백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다, 연락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씨가 폰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 내용을 못 본다면 이 수십 차례 연락한 것 이 자체만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결국은 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 검찰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직 그 희망의 끈은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서. 네. 그래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조금 이동한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이동했다. 네. 뭐 이런 것 홍준표가 그럼 윤석열이 대안이 되느냐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람들이 옮겨간 거고 네. 아직 안 옮겨간 사람들은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 네. 또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막말의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보수 유권자들한테 아픈 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네. 다 홍준표한테 마음을 주지 못했다. 네. 이런 복잡 다양한 사안으로 홍준표, 윤석열 1, 2위를 앞다투고 여전히 앞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이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제 보수 색채를 좀 더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상속세 폐지, 낙태 폐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보수 색채를 좀 강화하고 우클릭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최 전 원장의 대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핵심 인사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면서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경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 사람들을 빅4라고 봤을 때 네. 최재형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지지율이 다 올랐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지만 네. 근데 최재형 후보는 확 꺾여버렸거든요. 네. 이건 다시 올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올리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캠프도 해체했고 단독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실수를 했을 땐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상속세 폐지가 아무리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지만 상속세 폐지 던졌을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특히 지금 뭐 국민의힘의 본거지 중 하나인 PK의 수건 사업인 가덕도를 다시 폐지하겠다. 이게 정책이 만든다 그랬다가 폐지한다 그랬다 다시 만든다 그랬다가 이 거의 이제 국회도 통과되고 특별법까지 통과되는데 다시 안 된다 그러고 하면 네. 너무 혼선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PK에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재형 후보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호남 경선 그리고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과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부울경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 중인데요. 역시나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장동 공세 이 경선판을 좀 흔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네. 빠지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근데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지금 당원 대의원 투표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걸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개혁 후보라고 분류되는 추미애 후보. 추미애 후보가 1차 슈퍼위크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받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내심 기대했던 55% 이상이 안 된 거고 51%에서 멈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호남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럼 그 표는 이낙연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재명한테 간다. 네. 근데 결집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은 고발 사주 의혹권으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만 아까 단단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이 결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재명이 떨어지고 이낙연이 올랐다고 해서 호남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원하는 뭐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승리 네.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아,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45%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캠프에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이동영 작가님께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동현 작가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전남은 진다, 네. 광주는 비슷하다, 전북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토요일 광주 전남이고 일요일 전북이잖아요. 네. 45만 대대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이 45를 얻으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않아도 된다. 네. 1등만 해도 된다. 그 TK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이기고 1등했다. 그럼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네. 1등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45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1차 슈퍼위크 포함해서 지금까지 투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 45 이상만 해주면 전체적 과반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몇 % 정도 좀 획득을 해야 이 반등에 삼을 수 있을까요? 반등의 기회로? 이기고 싶겠죠.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단 네. 1%라든 이겨야 다음 주에 2차 슈퍼위크가 있잖아요. 네. 그 2차 슈퍼위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람을 좀 탈 수 있으니. 그럼요. 만일 이기면 2차 슈퍼위크에서 역전이 가능하다 혹은 근접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에 3차 슈퍼위크에서 대역전을 노린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또 호남 또 전남 도지사를 했고 네. 호남이 뭐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1차 목표는 승리고 네. 2차 목표는 과반 저지고 그런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법사위에 이 박범계 장관, 김진욱 공수처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이제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라면서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특검이든 여당이 안 받으면 못 하는 겁니다. 네. 뭐 여야 협의 사항이고 또 여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국정조사는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국정조사 하자고 다 그러잖아요. 고발사주 의혹도 국정조사 하자 그러고. 네. 근데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정치적 쟁점을 삼아가지고 상대당을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처만 입히겠다. 네,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도 밝힐 수 없고요. 불가능한 네. 일이고 만일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 내달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총공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지사가 시원하게 좀 의혹을 털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개발 대규모 개발 미니 신도시급의 대규모 개발 이야기여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PF, 네. PF라든가 SPC, 헌소시험, 예. 이게 뭐 공영이니 민간이니 민간 합동이니 뭐 시행사니 시공사니 그렇죠? 네, 너무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해 준 거 특히 제목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큰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벼르고 별러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을 그러기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 테고 네. 이재명은 어떻게든 방어하겠다 혹은 역전시키겠다 생각으로 국정감사 임할 거 아니에요. 굉장한 흥행이 될 겁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TV 앞에 앉아서 국정감사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거기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역으로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검증된 저격수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네. 그 의혹을 진짜 의혹이 아니고 혐의가 있다는 걸로 네네.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 검증된 스나이퍼들이 지금 다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아서 누가 나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어렵다 개념 네. 자체가.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부동산 기자들 아니면은 법조나 사회 기자들 잘 모르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사안들을 이재명 지사가 쉬운 언어로 설명하면 네. 오히려 이재명한테는 찬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화천대유에 보니까 국민의힘 곽상도, 원유철 등이 전현직 의원에 이어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예. 전 청장도 고문을 했었고. MC 장원 씨. 네. 예. 지금 우리가 52분에 마치도록 돼 있거든요. 아, 첫 시간이어서 시간 계산이 안 되죠.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예. 이렇게 빨리 갔죠? 예. 남은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